딱 절반을 돌았습니다. 뉴스타트 저희가 준비한 5위는 5위의 주인공은 안철수 의원인데 지난주에 이 주제의 주인공이었던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5위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 아니었냐는 게 바로 안철수 혁신이었는데 안철수 표 혁신위가 혁신위 몇몇 임명을 발표한 지 20분 만에 돌연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혁신위가 엎어지기까지 딱 닷새밖에 걸리지 않은 셈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인선안이 미처 합의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이런 인적 쇄신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오늘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신다는 내용을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으면서 메스를 써서 적출하겠다,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출범 닷새 만에 이렇게 엎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굳이 나누자면 안철수 혁신위원장 아니죠? 정확히는 이제 전 혁신위원장인가요?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저는 7대3이라고 봅니다. 7대3이요? 누가 7입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한 당 주류가 7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을 한 3 정도 봅니다. 예.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 안철수 의원 처음 됐을 때 예.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권한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 예. 즉 혁신위원장을 맡는 건 좋은데 예. 혁신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다. 예. 그래서 제가 아마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거기서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에 취직하거나 할 때도 연봉 조건, 권한 이런 것들 다 따지잖아요. 꼼꼼히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예. 자, 쓰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업의 CEO도 했기도 했고 예. 정치도 꽤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완 혁신위가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권한이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예. 쭉 비대위에서 다 무산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그걸 뻔히 알면 자, 제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송원석 원내대표와 뭔가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짓고 시작해야 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봤어요. 그 권한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덜컥 받아서 이 사단이 났단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애매모호한 서로 간에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만 가지고 출발했다가 예. 전작 보니까 혁신위원 구성도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재용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박은식 의사하고 두 사람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자, 인적 쇄신 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건드리지 마라. 예.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합니까? 본인이 분명히 혁신위원장 한다고 했으면 예. 분명히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권한이고 그걸 명문화하든지 예. 분명히 해놔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다가 결국 오늘의 저런 황당한 사태를 맞이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3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거의 3 같진 않은데요. 말씀만 들어보면. 네. 근데 7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지금 친윤은 개혁할 아무런 의지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 당장 인적 쇄신 문제 나오니까 인적 쇄신 안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언론과 많은 분들이 혁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이라는 게 뭐냐면 가죽을 벗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는 결국 인적 쇄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난 대선과 계엄과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다는 건데 근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안 지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이 한다니까 그 사람 내세워서 적당히 본인들의 뒤에 숨어서 권한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결국 안철수 의원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황당해진 거죠. 예. 더군다나 혁신위원도
그것도 안철수 의원한테 권한을 주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임명하고 안철수 의원이 임명한 사람들은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이거는 안철수 의원을 겉으로만 혁신하지 속으로 혁신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7의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냥 얼굴마담 세운 것뿐이지 지도부가 혁신이 안철수 의원에게 권한을 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비판하셨는데요. 유시환 부위원장님. 근데 이제 오늘 제일 핵심 내용 중에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애둘러서 아마 권성동, 권영세, 쌍권 이 두 사람을 얘기한 것 같고 이 정도 인정사실 안 되면 본인이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혁신위원회 구성 권한은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저런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혁신위원장만의 혁신안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혁신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구성을 한 뒤에 여러 가지 뭐 혁신 방안에 대해서 여론 수렴이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예. 혁신안이 나오고 나서 그 혁신안에 대해서 지도부가 의결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거꾸로 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혁신안은 이거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구성 전에 본인의 혁신안을 내서 이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치면요. 예. 그러니까 나 이거 혁신위원장 못해. 이거는 너무 편한 혁신위 활동을 생각을 한 거죠. 지금 그 위원님 말씀처럼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벗겨달라는 건데 그러면 가죽 벗김의 대상이 되는 분이 흔쾌히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이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혁신안을 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예.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이 있고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 인적 쇄신을 낸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이거는 비대위가 그래 그렇게 해.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본인이 여론전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거. 그게 원래 혁신위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정말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의 인적 쇄신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총선 불출마까지 내려고 했었으면 물밑에서라든지 혹은 본인이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안 받아준다고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안철수 의원의 저 뭐 권한 없는 혁신위원장으로서의 활동 쉽지 않죠. 예. 역대 혁신위원회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면 본인한테 권한을 주거나 권한을 넘겨받거나 아니 권한이 없으면 관철시킬 수 있는 여론적 힘을 갖거나 예.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 힘을 갖도록 노력해 가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혁신위원회 구성권에 대해서 전권을 갖지 못한 점 분명히 지도부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혁신위 활동도 정치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본인이 지도력을 얻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이 다음 행보를 갔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혁신위원회 활동을 안 한 것이 알겠습니다. 정치적 포석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성동, 권영세 혹은 뭐 친윤, 구주류의 인적 쇄신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혁신위 면면도 안철수 위원장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이재영, 박은식 원외 인사들을 좀 넣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이런 진실 공방도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 위원은 재선의 최용두 의원, 호준석 현 당대변인, 이재성 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현 서울시 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번 위원 구성안은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입니다. 비대위에서 거부한 이유를 뭐라고 하면서 거부하던가요? 그게 뭐 제가 뭐 구구절절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뭐 어쨌든 그런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받기가 힘들다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 오늘 비대위에서 혁신위원 6명에 대해서 이제 인선을 발표하고 1명만 발표를 보류했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합의된 안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합의된 안이 아닙니다. 비대위에서 이렇게 합의 없이 인선을 발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죠. 왜 그랬는지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셨는지 물어봐 달라고 안철수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얘기했는데 성춘 부장 이게 무슨 여야 합의도 아니고 이거 뭐 대략 정해졌으면 혁신위원장이 직접 발표하든지 뭐 형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단도 조율 하나도 안 되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제3자 입장에서 뭐라고 판단하세요? 얼마나 더 안 되려고 저러는지 참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안철수 의원의 유일한 잘못은 이럴 걸 몰랐을까? 저는 본인에게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기면서 아마도 그냥 권한은 제대로 주지 않고 혁신위 구성에 대한 권한도 전 잘 안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류 세력들은 혁신을 할 생각이 없어요. 혁신을 할 생각 없는 상황 속에서 뭔가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좀 해보고 싶어하는 안철수 의원에게 그 자리를 명분으로 뭔가 저는 꼬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그래도 그래 나에게 권한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더라도 여론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혁신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주류 세력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혁신을 거부하고 있는지, 인적 쇄신은 할 사람들이었으면 미리 했겠죠. 진작에 했겠죠. 근데 그런 생각도 전혀 없고 당을 고칠 생각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무슨 혁신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뭔가 혁신을 했다는 그런 그냥 그 이깔인 정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속내를 과연 안철수 의원이 알아채지 못했다면은 정말 순진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 근데 전 뒤늦게라도 그건 인선과 관련돼서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혁신위원장에게 힘을 하나도 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전 집어 던진 건 매우 잘한 거라고 보고요. 예.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것도 전 잘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렇게 승부를 거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전혀 다른 진영에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개혁을 하려면 뭔가 주류 세력들이 굳건하게 뭐 60석, 70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여전히 뭐 당원들의 지지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저는 그래도 첫 번째 용기를 낸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더 떨어질 것 없어 보였던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안철수 혁신위가 출범하자마자 5일 만에, 그것도 이제 명단 조율도 안 되고 인적 쇄신하자고 얘기했던 부분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만두겠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참 여러 리더십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예 원외 국민의힘의 다른 일각에서는 을사오적처럼 청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적 쇄신하려면 진짜 지금 정도면 뼈를 깎을 정도로 어떤 걸 해야 하냐면 보수 괴멸 을사오적 정도는 딱 선정해야 됩니다. 보수 괴멸 을사오적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거명하고 당원 투표 붙여서 이걸 의원총회 붙이면 안 돼. 을사오적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출당, 제명, 불출마 이 세 개 중에 하나 받아야 됩니다. 출당, 제명, 불출마. 근데 뭐 누군가를 딱 집어서 지칭하지 않았습니다만 인적 쇄신에 아직 시작도 못했고,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 안철수 의원을 가리켜서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5일 만에 사퇴 선언하고 당대표 출마하고 본인 자기 정치하고 벼락치기 정치하면서 본인 전당대회 출마 명분만 삼은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뭐 아무리 안철수 의원이 순진하다고 본인 당대표 출마하려고 혁신위원 받았다고 던졌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선후 경중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일에는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를 띄우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전당대회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러서 거기서 당대표로 출마하신 분들이 내가 인적 쇄신은 어떻게 하겠다, 당 쇄신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때 가서 뭐 당명도 바꾸고 뭐 쫓아낼 사람 있으면 좀 쫓아내고 또 그렇게 국민의 어떤 민심을 경청하는 목소리를 좀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그 누가 지금 혁신위원장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도 좀 부족하고 저는 또 이 정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미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엎어진 김에 그냥 빨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또 혁신위원장 언제 구할 거고? 쉽지 않겠죠. 그럼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 내홍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전당대회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말 새요, 김문수 전 장관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원내와 원외가 다 힘을 합쳐야 돼요. 당 내와 당 바깥에 당 외도 힘을 합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천만 국민 서명운동, 그건 누구든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라고 안 받고 이준석이라고 안 받으면 다 받아야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멤버들은
저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선에 패배를 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 변화를 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거지향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계속 벌릴 수가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얘기는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등등해서 지난번에 대선 경선에 나섰던 사람들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뭐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가까운 조경태 의원은 당권 도전 선언을 했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김대식 의원 말로는 그럼 누가 전당대회에 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근데 이제 김대식 의원의 말은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바람이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렇게 리더로 자리매김했던 분들은 나오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이 기존에 리더로 자리매김했던 사람들을 이겨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게 이제 정당 정치인 것이고 실제 물론 이제 저는 혁신위원장을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맡아서 그 새로운 인물이 좀 더 스타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새로운 인물을 키워가는 당내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5일 이내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인물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당내 일각에서는 집단지도체제로 가면 저분들이 다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지도체제가 아니고 단일성 지도체제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론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야당으로서는 지금 당장에 저분들의 어떤 존재감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겠지만 3년 후 또는 4년 후 이런 한 4, 5년 정도 후에 뭔가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랑을 받으려면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 혁신의 제일은 있는 사람을 나가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새로운 사람을 자꾸 발탁해서 국민께 보여주는, 선보이는 이런 게 혁신의 어떤 목표로 삼아야지 자꾸 뭐 을사오종 얘기하고 을사년이라는지 몰라도 물론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정당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모습이 조금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그 당권 도전 여부에 고민 중인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 구조가 보면 결국 이제 의원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지난번 이제 경선에서 보셨지만 의원 60명이 똘똘 뭉쳐서 송원석 원내대표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당론을 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의원들은 자기들끼리 당론 정하고 안 바꿔버리면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를 저는 내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대표가 되건 지금 현재 뭐 있는 이 친윤 기득권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늘 아마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언더 찐윤이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물밑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권한을 일체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을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대식 의원도 좀 전에 무슨 뭐 개신해야 된다 어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본인이요 얼마 전에 그렇게 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당해서 이제 비판정했는데 가장 먼저 사진 같이 찍고 막 찍자고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신뢰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당대표를 누가 선출하나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봅니다. 정당의 가장 기본은 책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되어왔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면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지금의 딜레마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예 오늘 뭐 직접적으로 언급 안 했지만 쌍권,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 쌍권 지도부의 인적 쇄신 부분 안철수 혁신위가 던졌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본인이 물러나겠다. 메스 아예 칼날을 그저 꺼내기 전에 좌초한 안철수 혁신위 얘기가 제가 준비한 이 주제였습니다.